돈은 있어도 이게 없으면 말년이 버겁습니다. 현실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 돈은 있으니까 괜찮지.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불안의 정체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플 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 이때 느끼는 두려움은 생활비 걱정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노후의 돈은 분명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충분함에도 노후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넉넉하지 않아도 비교적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통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돈이 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몸이 불편한데 병원 갈지 말지 혼자 판단해야 할 때,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섞지 못한 채 밤을 맞이할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이때 돈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결정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노후의 위험은 가난보다 고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결정은 늦어지고, 하루는 무너집니다. 이 고립이 어떻게 조용히 시작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놓치기 시작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후의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연락하던 사람이 줄어들고, 약속이 점점 사라지고, 하루에 말을 섞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고, 혼자가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모르게 결정을 혼자 하게 됩니다. 아플 때도, 불안할 때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의견을 나눌 사람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걱정이 늘고, 결정은 늦어지고, 하루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노후의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나눌 구조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사람 수를 늘리기보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노후의 위기는 몸에서 먼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마음이 단단하면 사람은 버텨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작은 불편도 큰 공포로 바뀝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의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립과 불안이 먼저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결정을 혼자 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러면 몸은 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년에 돈보다 무서운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병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병원에 가는 일조차 큰 결심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노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몸이 아플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갑자기 결정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의견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 말 한마디 건넬 대상이 있는지, 이런 문제 앞에서는 통장 잔고보다 삶의 구조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도 모든 걸 외주처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해야 하고, 그 책임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힘든 건 결정의 무게입니다. 잘못될까봐, 나중에 후회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 사람과 하루를 지키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후의 돈보다 무서운 건 선택을 함께 나눌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루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하루는 더 조용해지고 조용한 하루는 다시 고립을 키웁니다. 이게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악순환입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삶은 빠르게 불안정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특별한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슷한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왔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큰 계획이 아니라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노후의 후회가 커지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신호들을 계속 무시해왔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걸 자연스러운 일이라 넘기고 하루가 무너지는 걸 잠깐의 침체라 생각하고 마음이 자주 불안해지는 걸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렇게 넘긴 신호들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커지고 결정이 두려워지고 하루가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년의 후회가 커지는 이유는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준비해야 할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하루의 구조, 마음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연결,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후회는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씩 방향을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이야기했듯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삶의 연결입니다. 거창한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좋고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플 때 떠오르는 사람, 결정을 앞두고 한 번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 이 최소한의 구조가 있을 때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결정은 빨라지고 하루는 다시 이어집니다. 돈은 이 구조를 보조해주는 수단일 뿐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늘리기보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연결 하나를 떠올려보는 것부터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돈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택은 지금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